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교 좌표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 좌표계를 다루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직교 좌표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벡터의 본질은 크기와 방향이지 좌표 표현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벡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다뤘던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벡터의 본질은 크기와 방향이지 좌표 표현이 아니다. 이게 벡터의 본질입니다. 자, 이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사과가 있어요. 자, 이 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과라는 게 있는데, 사과는 우리가 색깔이 좀 빨갛게 생겼고 먹어보면은 단맛이 나고 그 사과의 본질이 있죠. 그래서 이 사과의 본질은 사과 그 자체예요. 사과의 본질은 이 사과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과를 한국어로는 사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애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본어로는 링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 뿐인 거죠. 사과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사과가 되고, 영어로 표현하면 애플이 되고, 일본어로 표현하면 링고가 되는 것이죠.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도 이렇게 벡터가 있다고 치면 이 벡터가 그 자체로 이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는 이 자체로 이미 벡터인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 X축과 Y축으로 나누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얘를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요런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분해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A라는 벡터를 하고 했을 때 얘를 AX 벡터 그리고 AY 벡터, 이렇게 벡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벡터를 좌표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좌표로 표현을 할 때 기본 단위 벡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거기에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I 벡터, 그리고 여기 이제 크기가 이렇게 1인 J 벡터, 이렇게 벡터를 두 개를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기가 1, 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는 우리가 AX라는 벡터랑 AY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 I와 J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I 벡터 그리고 1 곱하기 J 벡터니까 우리가 얘를 2,1이라고 표현을 하자. 자, 요게 지난 영상에서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다뤘던 것인데, 자,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I라는 단위 벡터와 J라는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는 이제 이 I라는 단위 벡터에 2가 곱해지고 J라는 단위 벡터에는 1이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2,1이라는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벡터예요. 자, 똑같이 생긴 벡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Y축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대로 있는데 나는 단위 벡터를 아까 전에는 여기서 요 I 벡터와 J 벡터로 했는데, 나는 벡터를 다르게 잡고 싶다. 단위 벡터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단위 벡터를 이렇게 이쪽 방향, 얘를 우리가 단위 벡터를 U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여기 이제 길이가 1짜리예요. 둘 다 길이가 1짜리인데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U랑 V로 하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도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 AX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에 AY라는 벡터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A라는 벡터는 AX라는 벡터와 AY라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I 벡터와 J 벡터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U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면 얘는 여기에 앞에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V라는 벡터는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AY라는 벡터는 이제 V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 2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는 u와 v로 표현하면 좌표로 1,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본질은 사과라는 본질인데 한국어로 표현하면 사과로 되고 영어로 표현하면 애플이 되는 거죠. 이 벡터도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건,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냥 하나의 벡터로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i 벡터랑 j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i 벡터와 j 벡터로 이 벡터를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때 곱해지는, 이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해서 2,1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이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로 이렇게 이 a라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됐을 때 이 ay라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1 곱하기 u 벡터로 되고, ax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2 v 벡터가 되기 때문에 u와 v로 표현했을 때는 앞에 개수가 1과 마이너스 2가 붙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난 뭐 수직으로만 분해해야 되냐? 비스듬하게 분해할 수도 있죠. 자, 똑같은 벡터인데, 자, 똑같은 A 벡터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 이렇게 자,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아까 전에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그렇게 잡았는데 나는 그렇게 잡고 싶지 않다. 자, 단위 벡터를, 자, 얘는 똑같이 잡아요. 이번에도 뭐 I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 벡터를 잡고, 그 다음에 J 벡터는 나는 요렇게 요 원이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쁘진 않지만,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45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자, 여기 이렇게 45도예요. 자, 45도인 얘를 나는 j 벡터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벡터를 아까 전에는 뭐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j 방향인 요렇게 분해를 하고, 그리고 요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겠죠. 자, 요렇게 만나겠죠. 자, 요렇게 만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검은색 벡터를 ai 벡터라고 하고, 요쪽 검은색 벡터를 aj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는 ai 벡터랑 aj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ai라는 벡터는 요 i 벡터가 있으니까 i 벡터에 1이 곱해지면 되죠. 그리고 aj라는 벡터는 이 j라는 벡터는 요만큼이죠. 여기 45도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크기가 1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만큼, 여기 1,1인 위치까지 가야 되니까 요 앞에는 루트 2가 곱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루트 2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번에는 i라는 벡터를 요렇게 잡고 j라는 벡터를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요런 벡터로 잡았다. 직교 좌표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직교 좌표계가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요렇게 우리가 단위 벡터를 잡아도 어쨌든 이 a라는 벡터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1, 루트 2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굳이 크기가 1이 아니어도 돼요. 단위 벡터라는 것이. 자, 예를 들자면,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단위 벡터를 그냥 요렇게, 얘를 I 벡터라고 하고, J 벡터를 이렇게 J 벡터, 얘를 이렇게 J 벡터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는 단순히 I라는 벡터랑 J라는 벡터를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1이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좌표로 표현하면 그냥 1,1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가 되는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앞에서처럼 자, 이렇게 i랑 j를 x축과 y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크기가 1이게 이렇게 직교하는 이런 식으로 i와 j 벡터를 잡느냐, 아니면 직교하기는 하되 뭐 이렇게 방향을 막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잡느냐, 아니면 이렇게 직교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i와 j가 이렇게 45도를 각도를 이루고 이렇게 단위 벡터를 잡느냐, 아니면 크기가 뭐 굳이 이제 1일 필요도 없다. 이 j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이 아니죠. 자, 이렇게 단위 벡터를 잡아도 어쨌든 이 a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이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달라질 뿐이지, 이 벡터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교 좌표계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직교 좌표계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교 좌표계면 이렇게 생겨서, 자, 여기 X축, 그리고 자, Y축 해서 여기 직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1, 2, 3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붙이죠. 여기도 1, 2, 3 그리고 이쪽으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여기 이렇게 점이 있다. 그러면 얘를 3,2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직교 좌표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울어진 좌표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X축은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내가 Y축을 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Y축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벡터의 표현처럼 단위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되고 Y축은 눈금을 뭐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3,2의 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3,2의 점은 이렇게 가서 여기 점이 있죠. 자 얘가 3,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교 좌표계예요. 자 얘는 직교 좌표계, 얘는 사교 좌표계. 사는 이제 비스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사교 좌표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개념은 다 어디서 출발한다? 벡터와 벡터의 분해로부터 이렇게 사교 좌표계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사교 좌표계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가 고등학교 이제 기하 벡터에서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자, OP라는 벡터가 있고 자, OA라는 벡터가 있고 O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S랑 T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와 T는 실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S 더하기 T는 1이다. S와 0보다 크고 T도 0보다 크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1인데 이번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 더하기 T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S는 0보다 크고 T도 0보다 크다. 자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S가 0보다 0에서 1 사이 그리고 T도 0에서 1 사이일 때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뭐죠? P의 자취를 그려라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O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A 여기에 B 해서 여기 이제 OA라는 벡터가 되고 여기가 이제 OB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여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P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OP라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P의 자취를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벡터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앞에서 쭉 설명을 했던 그 사교 좌표계랑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여기서 이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가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교 좌표계의 단위 벡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우리가 먼저 이 1번 이걸 한번 풀어본다고 했을 때 얘를 직교 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직교 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S축이 있고 T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S 더하기 T는 1이다. 그리고 S가 0보다 크고 T가 0보다 크다 라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1, 1.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선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분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사교 좌표계로 가져오면 자, 요렇게 O가 있고 A가 있고 자, 요렇게 생긴 자,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B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점 P의 자취는 어떻게 되냐면 점 P의 자취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분으로 나와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이건 이제 다시 지우고 자 2번 자 2번을 그려보면 자 여기 S고
자, 여기가 t가 되는 거죠. 자, 2번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t는 1 빼기 s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s 더하기 t는 1이니까. 자, 얘를 그대로 이 사교 좌표계로 가져오면, 그러면 이 O고 A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B가 있겠죠. B가 있고, 그대로 가져오면 자, 요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P의 자체가 된다. 여기 이제 P가 이렇게 막 있는 거죠. P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막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P가 요 직선상에 있게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생긴 i라는 벡터, 그리고 단위 벡터가 이렇게 생긴 j라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단위 벡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 직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도 같이 풀어보면,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P의 자취가 요 영역이 나와요. 요렇게. 자, 요 영역이 P의 자취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로 보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O고, A고, 여기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었을 때 요 영역, 자, 요 영역에 P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점 P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경계에, 여기 직선 요 선분의 경계에도 당연히 P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도 이렇게 P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자, 이게 P의 자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얘를 이렇게 S와 T로 그려보면, 자, 여기 1 있다고 치면, 이 4번은 영역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사교 좌표계로 가져오면, 이렇게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사교 좌표계로 가져오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교 좌표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 사교 좌표계라는 것은 벡터가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이고, 그것이 분해가 될 수 있는데, 분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표계가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이고, 단위 벡터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요 크기가 1이고 x축에 평행한 벡터, 그리고 y축에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울어진 좌표계, 비스듬하게 생긴 좌표계에서도 이렇게 모든 여기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이 점들을 다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사교 좌표계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교 좌표계가 문제로 등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찾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교 좌표계에서 그대로 생각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사교 좌표계로 이렇게 옮기면 된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